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우파 성향 독일 대한당의 공동대표 알리스 바이델이 독일 정가에서 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신호등 연장이 2024년 말 예산안에 대한 불일치로 무너지면서 2월 23일 조기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독일 대한당은 현재 약 20%의 지지율로 16%를 기록한 숄츠의 중도 좌파 3인당보다 앞서고 있으며 31%를 기록한 중도우파 기독교 민주연합 체대우보다는 뒤처져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당의 지지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 다음 달 최대 정당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리스 바이델은 따라서 독일 연방의 총리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이델은 러시아와의 화해 추진과 노르트스트림 복원, 키예프 무장 중단, 파괴된 원전 복원, 메르켈에 반대되는 이민 강화 등을 공약했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 동안 독일을 황폐화시킨 병폐를 바로 잡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알리스 바이델은 아주 당찬 여성입니다. 그녀가 차기 독일 연방의 총리가 되면 획기적으로 독일을 바꿀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다른 나라 정치에 유독 관심이 많은 미국의 일론 머스크는 그녀를 X 플랫폼에 초대해 장시간의 대화를 가졌습니다. 바이든은 유럽연합이 러시아와의 위험한 대립을 선호하면서 외교적 노력을 포기하는 바람에 분쟁이 자칫 핵전쟁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과 머스크는 죽이 잘 맞습니다. 머스크는 이전에 대한당의 정책 가운데 이민에 대한 강경 입장을 칭송해 베를린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독일 당국은 150명의 전문가를 동원해 두 사람의 대화가 독일 선거법 위반 가능성은 있는지 눈에 불을 켜고 모니터링했습니다. 머스크는 바이델과의 대화에서 2025년 의회 선거를 앞두고 대한당만이 독일을 구할 수 있다는 자신의 믿음을 재확인했습니다. 바이델은 2015년 이민 위기 당시 독일이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온 100만 명의 난민을 받아들인 개방 정책을 취한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를 비판했습니다. 알리스 바이델은 2015년 이후 700만 명 이상이 독일에 도착했으며 이 가운데 약 60%가 잠재적인 추방 절차를 복잡하게 하기 위해 신분증을 없앴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메르켈 시대 이주민에 대한 느슨한 태도로 인해 상황이 악화됐다고 비난했습니다. 머스크도 여기에 화답해 미국이 멕시코와의 국경을 통해 불법으로 유입되는 비슷한 이주민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독일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이민 문제는 바이델이 말한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1,400만 명이 넘는 이민자가 독일에 도착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연방과 지방 당국은 2023년에만 망명 신청자 혜택 프로그램 일환으로 62억 9천만 유로를 지출했습니다. 유럽에서 이민 개방은 이미 실패로 드러났습니다. 한국도 이를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바이델은 독일 대한당이 관료주의에 맞서 싸우고 공공생활에서 정부의 역할을 줄임으로써 국민을 국가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하는 자유주의적 보수당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 자신감 있는 사람들이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부를 창출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은 자신의 당이 언론에 의해 부정적으로 프레이밍 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독일 일각에서 대한당을 나치와 비교하는 것을 거부한다면서 아돌프 히틀러는 우파도 보수도 아닌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라고 말했습니다. 머스크와 바이델은 유럽연합 관료들이 언론 자유에 대한 검열에 가담한 것을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기반이라는 데 동의했고 극단적인 검열은 히틀러가 권력을 굳건히 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 메르켈이 기본적으로 독일을 파괴했다면서 저렴한 원자력 에너지의 단계적 폐지가 독일 경제 충출을 망가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델은 독일이 원전 폐쇄를 밀어붙인 유일한 산업 국가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2011년 독일 의회는 일본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전을 폐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원자로는 메르켈이 총리직에서 물러난 지 2년 후인 2023년에 폐쇄됐습니다. 알리스 바이델은 거침이 없습니다. 다음 달 총선에서 승리하면
노르트 스트림을 다시 가동하겠다고 약속했고 가혹한 이민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에너지 가격을 낮추기 위해 숄츠의 녹색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를 위해 러시아와의 에너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숄츠가 러시아 에너지 수입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과 연정의 녹색 정책이 어우러져 독일의 전기 비용이 급등했고 폭스바겐과 바스프를 포함한 독일의 일부 제조 대기업은 공장을 폐쇄하고 근로자를 해고해야 했습니다. 바이든은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나토와 EU 밖의 중립국으로 본다면서 러시아와의 방해받지 않는 무역을 회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래도 독일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바이든은 대한당이 친러가 아니라 국익을 위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흑백 논리로 사안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반대는 친러라는 프레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교훈을 삼아야 할 대목입니다. 한국에서는 윤석열을 조금이라도 비판하면 이재명 편이냐, 친중이냐는 아주 극단적이고 막무가내 주장을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A 아니면 B냐는 식은 아메바식 사고방식입니다. C도 있고 D도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